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하반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자산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폭락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터키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마토 가격이 5배 상승했잖아요. 인도에 미친 식품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가격은요, 기름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화폐를 많이 풀게 되면 이제 기업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판매가 확대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고요. 식품 가격이 신고가를 가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하반기의 현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좋아서 나빠서 라기보다는 하반기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화폐를 풀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금리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터키가 가던 길을 미국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S5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상승 랠리를 탔는데요. 잘 보시면 7월달 인근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찍으니까 기름 수요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안전자산들을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기름 생산량을 축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왜냐하면 달러를 막 찍어대요. 막 찍어대는데 화폐 가치는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 시세에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 달러에 팔기 아까울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사우디 입장이다. 그러면 기름을 생산량을 줄여버리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당연히 싼 값에 주고 싶지 않죠. 이러한 현상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진다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고금리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7%, 8%, 9%, 10% 이런 식으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물가에 맞춰서 이 돈의 양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금리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무조건 고금리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포착되는 정책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산을 영끌에서 산 사람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만 말씀드리면 시장에는 긍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왜 불행이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터키가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는데 마지막에는 불행을 경험하고 전 국민이 거지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개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면 월급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식품 가격이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 화폐가 100원의 가치가 됐어요. 이 물건의 가치는요, 100원짜리가 1000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100원짜리가 200원이나 300원이 될 수는 있는데 1000원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한 만큼 주식이나 부동산 값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막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야 나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그 인근까지는 행복할 수는 있어요. 지금 화폐를 공격적으로 찍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처음에는 막 오르니까 기분 좋다고 하는데 내 월급은 고만고만해요. 한 300만 원에서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물가는 내 한 달 식비가 100만 원인데 갑자기 식비가 200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비의 양은 주는데 나갈 돈은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천천히 가난해지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지금 부동산이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매도가 불가능해요. 아무도 안 사요. 이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 초반에는 막 상승합니다. 물건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물건들이 폭락을 해요. 왜냐? 내 월급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그때부터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22년도 당시에 부동산이 비쌌죠. 근데 갑자기 폭락했어요. 반토막 났죠. 사람들이 이 시간에 팔 수 있었냐? 못 팝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자고 일어나면 하한가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또 하한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진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매도의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 있겠죠.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응용하면 내가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영끌해서 사게 되면 떼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생각처럼 딱 오질 못할 확률이 높아요. 물가가 올라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인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주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부동산을 한다. 내가 들고 있다. 1억짜리가 갑자기 1억 5천이 된다. 돈 벌었잖아요. 번 게 아닌 거예요. 이게 6개월 뒤, 9개월 뒤, 1년 뒤가 되면 이러한 값에 매수할 사람이 없어져요. 아마 22년도에 갑자기 부동산이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최고점을 간 다음에 거기서 폭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까지 계산이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진짜 투자하시면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여기서 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급등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팔아야지 생각하잖아요. 못 팝니다. 이러한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템포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돈 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시간이 당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3개월은 필요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팔면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 오늘부터 내가 지금 팔고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 22년도와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폭락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팔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부동산 초고점일 때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초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터지게 됐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오르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주들, 기름주들, 카드사들, 보험사들,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돈이 생기면 옷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소비를 하는데 기업들은 화폐가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매일매일 떨어지니까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물건을 살 때. 그래서 기업에서는 장비 투자를 갑자기 늘려버립니다. 왜냐면 1년 뒤가 더 비싸고 2년 뒤가 더 비싸지면 오늘 그냥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나 설비 관련주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하반기 시장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주식들이 움직이냐? 그냥 이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무 이유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장주니까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화폐가 전 세계에 있는 우량주들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소비량이 늘어나면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기름 소비가 늘어나면 이런 정유주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 로봇주들이 흥행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도니까 로봇주들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로봇주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남아 돌면 신규 분양이 완판이 돼버려요.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들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7월부터 8월, 9월 요 정도를 계속 주시를 했어요. 미국이 돈을 찍으면 망하는데 과연 찍을 것이냐, 이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는데, 실제로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어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돈을 찍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당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인데요. 이 하반기부터 움직임들이 포착됐어요. 뭐 물론 소비주들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중국 소비주들이 몰린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공격적으로 화폐를 찍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공격적인 화폐 발행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마치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찍겠다, 이런 측면으로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 돈의 가치를 완전하게 박살내기 위해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것이고, 그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공격적으로 돈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략 6개월 정도 연장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산시장이 지금 하반기에는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돈을 찍으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될 거예요. 3고 현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수개월간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터키처럼 화폐 몰락이 진행될 거예요.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